이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 자신의 친자식을 때려서 숨지게 하고 또 이 자신의 딸을 몰래 유기한 그런 이제 부모들이 경찰에 잡혔네요. 2살짜리 아들이 밤에 자지 않고 운다고 애를 학대해서 죽여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이전에 자신의 딸을 몰래 베이비박스에다 넣어서 이렇게 버렸던 일도 있었네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자기 자신의 이 피부친 자식들을 그렇게 나몰라라고 버리는 이 폐륜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좀 매정한 일입니다. 빚이 3,500만 원 있었고 채권 출신 받느라고 압박을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 화를 그 어린 아이에게 풀었다, 뭐 이렇게도 진술을 했나 봅니다. 참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이죠. 그런 놈들을 징역을 7년을 내렸어요. 7년을. 좀 너무하다 싶은 거죠. 그런 이 폐륜적인 행위를 한 놈에게는 7년이 아니라 100년이면 200년 형을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이 신상필벌에 대한 그게 되죠. 안 그러면 또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육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는 있죠. 육아가 절대로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힘없고 나약한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냐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짐승으로서 굴면 짐승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짐승이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을 짐승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여기까지 올 때마다 항상 하는 생각이, 이제 어느 분이 저 앞에 있는 국민의힘 현수막, 민주당 현수막, 이 앞에 있는 국민의힘 현수막을 보며 저에게 이제 뭐 좌파라고 얘기해서, 저는 이제 지금은 이 반대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 플랜카드를 보여드립니다. 이제 국민의힘 플랜카드 보였으니 저 이제 우파 되는 거죠. 농담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웃고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너무 폐륜적인 일을 저질렀지만 처벌이 너무 낮은 탓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처벌을 하는 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법적인 처벌을 이제 단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법적인 처벌을 단행하는 것이 너무 허술한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와서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건데요. 제발 좀 그 형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을 높여야 그런 범죄를 저지른 놈들이 줄어들지요.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일을 한번 저지르면 인생이 끝장난다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경각심이라도 들어서 안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살면서 그런 악인들, 사람 같지 않은 짐승 같은 놈들이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런 일을 저지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종종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믿기 어려운 이제 사실들을 종종 접합니다. 자신의 친형이 자신에게 사기를 쳐서 수억 원을 해먹었는데 형사 고소하고 정말 이래저래 이제 하려했지만 부모가 말려서 그러진 않은데 대신에 인연을 끊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제 모 지인 중에서는 그 지인의 처가에 장모님이 사업병이 걸려서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계속 모자란 거죠. 돈을 메꿔서 해결해주고 나면 또 벌리고 또 벌리고, 그 집안의 블랙홀이 자신은 이제 장모님이더라고요. 가족이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예절만 하면 1년에 한 번씩 큰 사고를 치니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산다라는 게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라는 걸 말입니다. 참 많이 암담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좀 충격적인 일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계속 더 드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아, 대한민국의 처벌 수위가 무지하게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지 않으면 더 우습게 생각하고 더 만만하게 보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발 처벌 수위 좀 높여라. 그래야 이 사회가 조금이나마 안정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분명히 있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요. 근데 절대적인 처벌이 너무 낮다라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바로 잡히면 좋겠다라고 더욱더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이 더 혼탁하고 더 혼란스러울 것 같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런 좀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사법체계의 개선이 변경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이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의 현실인 걸 말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 잔혹한 일들이 가족 관계에서도 벌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좀 더 사람들이 더 겪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놈의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좀 바로 잡혀야 되는데 좀 정상화되어야 되는데 과연 정상화될 수 있긴 할까 라고 또 물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더 암울하죠. 더 답답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혼탁하고 혼미하고 충격적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신 차리고 더 조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아무나 엮이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남과 잘못 엮이면 삶이 순식간에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견뎌갈 수 있을까요? 잘 궁리하고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며 지내야 될 텐데요.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대비하며 사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과연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은 원래 악한 존재인가? 가족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 챙기지 않는 그런 무자비한 짐승들인가? 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놈의 경제 위기가, 경제 상황이 사람들을 더욱 짐승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